안녕하세요. 형법총론 5주차 마지막 수업 진행합니다. 부작위범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 시간 좀 배워볼 건데요. 부작위범과 자기범, 잠깐 말씀 하나 드릴게요. 이번에 이제 우리가 강의를 하기 전에 4주차까지, 1주에서 4주차까지 수시 문제를 한번 냈어요. 여러분들 한 번씩 풀어보시고 실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자, 이 시간 부작위범. 부작위범은 형법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아서 범죄가 되는 것이다. 형법이 해라, 해라 했는데 하지 않았어요. 범죄가 되는 것이에요. 즉, 법적인 자귀, 해라. 법적인 자귀, 해야 될 의무를 위반하면, 그러니까 자기를 하지 않으면, 자기를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하는 것. 부작위범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부작위범을 보면 아, 해야 될 거를 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해야 될 거를 하지 않았구나. 예컨대 집주인의 퇴거 명령에 집주인이 나가세요라고 하면 퇴거를 나가세요. 집을 퇴거 나가라 말했는데 응하지 않는다. 나가라면 나가야죠. 나가세요 하면 나가야죠. 근데 안 나갔어. 그때는 하라는 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작위를 통과하는 거예요. 우리가 남의 집에 갈 수 있잖아요. 뭐 모르고도 또 보이든 과실이든 남의 집에 갈 수 있는데 나가세요라고 하면 나가면 돼요. 근데 안 나갔어. 부작위였단 말이에요.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럴 때 부작위범이 성립한다. 자, 반면에는 자기범, 해서 한 범, 즉 자기로 인해서 나온 범죄예요. 형법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했단 말이에요. 형법이 하지 마라 했는데 했어. 즉 하지 말라는 거를 반대로 했단 말이에요. 이 자기범. 하지 말라는 거를 하라는 거를 하지 말라는 걸 한 거 자기범이고 하지 말라고 한 거를 부자기범. 자기범과 부자기범은 어떻게 보면 큰 차이는 없지만 한글의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차분히 이해하면서 풀면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일단 우리는 부자기범,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아서 범죄가 되는 것, 이거는 부자기범이다. 퇴거 불응지를 생각하면 되죠. 하지 말라는 거를, 아니, 하라는 거를 하지 않아서 생기는 게 부자기범이다. 퇴거 불응죄. 내가 남의 집에 갔는데 나가라고 했는데 안 나갔을 때 퇴거 불응죄, 부자기범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부자기범은 하라는 거를 하지 않아서 성립하는 범죄. 하라는 거를 자기를 하지 않아서 성립하는 범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또 헷갈리니까 퇴거 불응죄 이렇게 못을 박아놓읍시다. 하라는 거를 하지 않아서 성립하는 범죄가 부자기범이다. 거기에는 퇴거 불응죄가 있다. 딱 못 박으면 돼요. 자기범. 법적인 부자기 의무를 위반하면 자기범이 성립한다. 역반응이에요. 역반응. 법적인 법으로 정한 하지 말라는 부자기, 하지 말라는 의무를 위반하면 자기범 성립한다.
예컨대 살인을 금지하는 형법에 반하여 살인을 금지하는 사람을 죽이기 말하는데 사람을 죽였어. 살인죄라는 자기법이 성립합니다. 이 부분은 뭐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니까 있다는 것만 알고요. 중요한 거는 부작위법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부작위범을 하나를 분명히 알면 모든 게 해결될 수 있다. 부작위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부작위, 하라는 거를 부, 안에서 성립하는 범죄. 부작위, 하라는 거를 하지 않아서 부, 성립하는 범죄. 거기에는 뭐가 있다? 태거 불응죄가 있다. 이렇게 딱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진짜 진정 부작위범과 내가 이 실수를 하나 했는데 빼먹었네요. 그죠? 인정 부작위범이겠죠. 그죠? 교수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 이제 법 납니다. 진정 부작위범, 인정 부작위범은 일반적으로 형법상 죄명에, 형법의 이제 죄명에 따라서 결정된다. 이거를 법에 있는 대로 형식적으로 통틀이죠. 자, 다만 법 규정을 무시하고 거동범은 거동범, 뭔가 거동이 있어. 자, 거동범은 뭔가 거동이 있음으로 성립하는 범죄죠. 거동이 있음으로 성립한 범죄 모두 인정 부작위범이고, 자, 결과범,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결과가 나왔어요. 결과는 결국 결과는 이렇다. 그걸 부진정 부작위범. 인정이냐 부진정이냐, 이 부작위범이라는 말은 같아요. 앞에 인정이냐 부진정이냐, 진정한 진짜 부작위범이냐, 진짜는 아니다. 어쩌다 보니 부작위범이다. 이런 뜻이겠죠? 볼게요. 통설에 따를 때 형법상 집합명령을 하지 않았다. 위반죄. 형법에 집합명령을 했는데 안 했어요. 하라는 걸 하지 않았어요. 부작위범이죠. 퇴거를 하라고 했는데 안 했어요. 위반했다. 불응했다. 나중에 해산하라고 했는데 해산하지 않았어요. 전시 군수계약 불이행죄. 전시에 군수계약한 거를 이행해야 되는데 이행하지 않았어요. 전시에 공수계약, 뭐 물품을 공수하고 이 계약을 하지 않았어요. 국가보안법상 알리게 되어 있는데 알리지 않았어요. 이거는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작위범인데 무슨 부작위범이냐? 법에 규정되어 있는 진짜 규정되어 있는 부작위범이다. 그 외에는 모두 부인정 부작위범이죠. 그래서 집합명령 위반 다 그리고 위불이죠. 위불. 집합명령 위반 퇴거불 위불 위불은 모두 진정부작위범입니다. 집합명령 위반 퇴거 불응 불 중 불해산죄 불 전시군수계약 불이행죄 불 전시공수계약 불이행죄 불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 불. 그래서 모두 다 위불 진정부작위범이다. 여기서 말한 진정이란 형법에 규정되어 있다. 형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 진정으로 한 부작위범이다.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은 진짜 부작위범. 진정. 부진정 부작위범은 어쩌다 부작위범이다. 부진정 부작위범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세월호 사건을 생각하면 돼요. 세월호 사건은 부진정 부작용입니다.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에 뭐냐 하면 선장이 항해사를 시켜서 방송을 하죠. 위험하니까 선체 밖으로 나오지 말고 안에서 대기하라. 그리고 선장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혼자 도망치죠. 충분히 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도망쳤단 말이에요. 자, 하지 않아서 사람들을 결국은 다 죽였잖아요. 자, 형법에는 없지만 직접 사람을 죽이지 않았지만 결국은 결과적으로 다 학생들을 죽이는 결과를 초래했잖아요. 이거를 부진정 부작위범, 세월호 사건 이렇게 딱 기억하면 됩니다. 진정 부작위범은 위불, 부진정 부작위범은 세월호 사건 이렇게 구별하는 거겠죠. 형법상 퇴거 불, 위불, 불응죄는 진정 부작위범은 퇴거 명령에 응하는 자기로는 범죄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나가버리면 범죄가 되지 없죠. 퇴거 불응죄의 진짜 모습은 퇴거 명령에 불응하는 거죠. 불응을 진정 부작위범이라 한다. 자, 진정 부작위범.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법에 기록된 부작위, 형법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형법, 진정으로. 형법의 형식설, 형법에 기록되어 있는 부작위범. 하지 않아서 생기는 범죄, 부작위에서 형법에 규정되기 때문에 부작위범. 너무 어렵게 부작위형 부작위는 어렵죠. 형법에 규정된 부작위 의무로 규정된 부작위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위불. 자, 형법상 살인죄의 진짜 모습은 적극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거죠. 살인죄. 그러나 특별법인 수상구조법은 물속에서 바다에서 구조하는 법은 선장이 승객을 구조할 의무를 규정하여 선장은 승객을 구조할 의무가 있죠. 세월호 사건에서 선장은 승객들을 구조하지 않은 부작위로 결국은 사람이 다 죽은 살인죄가 성립하였는데 이런 살인죄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 가짜 모습이다. 사람을 칼로 찌르는 게 아니라 하지 않아서 사람 다 죽였잖아요. 그죠? 따라서 부작위한 살인죄는 부진정 부작위라고 하며 부작위범은 부작위범인데 형법에 규정이 없는 결과적으로 부작위범 처리하는 이거를 부진정한 부작위범, 부작위에 의한 자기범이라고 표현한다. 즉 진정 부작위범은 쉽게 정리할게요. 진정 부작위범은 형법상 기록된 위불, 집합명령 위반, 퇴거 불응, 전시군수계약 불이행죄 등 위불에 관련된 내용은 형법상 규정된 진정 부작위범, 나머지는 모두 부진정 부작위범이다. 부진정 부작위범은 세월호 사건이다. 이렇게 기억 꼭 바랍니다. 판례. 법무사가 아닌 사람이 법무사로 소개되거나 호칭되는데도 이분 법무사야 그러면 나 아닙니다라고 해야 되는데도 법무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법무사 행세를 계속하면서 행세를 했단 말이에요. 그걸 속이는 거지 결국은. 근저당 설정 계약서를 작성했단 말이에요. 근저당 설정 계약서 작성한 사안에서 부작위에 의한 법무사법 제3조 2항 위반죄를 인정할 수 있다.
부작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 자기 신이 내가 법무사다 하고 거짓말하면 자기범이 되지만 법무사가 아니다라고 아무 말도 아직 밝히지 않았다면 이거는 부작위범이 되는 거다. 내가 밝힐 때는 밝혀야 되는데 밝히지 않았다면 부작위범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부작위범을 다 배웠는데 위불, 부작위범 중에서 진정부작위범, 위불, 부진정 부작위범은 세월호 사건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자 윗불을 생각하면서 한번 볼게요. 진정 부작위범은 자기 의무, 이행 가능성, 해야 될 의무, 이행 가능성. 근데 안 했어. 부인정 부작위범은 부인정 부작위범은 살인죄처럼 자기범과의 결국 사람이 죽었다는 똑같은 동가치성까지 인정돼야 되겠죠. 그죠? 사람이 결국은 죽었다는 똑같은 동가치성 인정돼야 된다. 객관적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 여기에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 고의, 과실이 필요하다. 과실이든 고의든 간에 뭘 하다 보니까 결국은 세월호 사건처럼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동가치성이 인정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인정 부작위범이다. 예컨대 세월호 사건 선장을 살인범이라고 비난한 이유는 선장이라는 지위에 따른 구조 의무가 필요하다. 40분 정도 배가 침몰하는 동안 충분하게 구조할 수 있었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자기만 도망가면서 승객들을 구조하지 않은 부작위. 결국 이 부작위가 사람이 죽였죠. 자기에 의한 살인죄와 동가치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판례 볼게요. 부진정 부작위범의 고의는 반드시 세월호 사건처럼 고의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에 대한 목적이나 계획적인 범행 의도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익 침해의 결과 발생을 방지할 법적 자기 의무를 가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 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음을 예견하고도 세월호 사건처럼 예견하고도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고 어쩔 수 없이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인식을 하면 족하며 이러한 자기 의무자의 예견 또는 인식 등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확정적인 또는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모두 미필적 고의로 인정될 수 있다. 모두 미필적 고의로 인정될 수 있다. 미필적 고의로 모두 인정까지 될 수가 있다. 자, 지금까지 뭐 여기까지 했지만 계속 같은 얘기를 반복한 이유가 여러분들 수업만 들으면 암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진정부작위범은 뭐다? 위풀, 위반, 불응. 부진정부작위범은 뭐다? 세월호 사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법적인 자기 의무. 법적인 자기 의무라는 거는 형법에 적혀 있다. 법에 적혀 있다. 적혀 있는 자기 의무를 하지 않았다. 자, 부작위범. 위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자가. 자, 여기서 의무할 의무는 위험 발생을 방지할 의무는 법적인 의무가 있고
계약적인 의무가 있고, 누가 봐도 조리상의 의무가 필요하겠죠.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 발생을 원인을 야기한 자.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 발생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는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결과. 자, 형법 18조 부작위범은 위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자. 자, 방지할 의무가 있는 자가 안 했다. 부작위범이죠. 또 있거나는 오하죠. 오하. 있거나 또는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 발생을 야기한 자가 세월호 사건처럼 위험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그래서 고의든 과실이든 부작위한 경우 결과에 따라서 이거를 결과에 따르기 때문에 뭐다? 부진정 부작위법 이렇게 표현하죠. 일반범과 유기죄 아이를 버린다. 보호자가 보호하지 않고 버린다. 그렇게 보고 있죠. 그죠? 자, 법적 자기 의무. 법적으로 내가 해야 될 의무는 법은 광의의 법률로서 방금 전에 18조에 나왔죠. 법률상 해야 될 의무. 법률상이죠. 법률상. 해야 될 의무. 다시 한번 앞에 볼까요? 조항을. 방지할 의무. 이 방지할 의무를 어떻게 볼 거냐? 법률상. 너무 이제 광이란 건 포괄적으로 본다면 법률상. 계약도 법적인 의무죠. 계약을 하면 법적 책임이 따르잖아요. 계약. 그 다음에 조리. 우리 그 법적인 보면 헌법, 명령,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이죠. 명령과 법률, 명령, 조례, 규칙도 모두 다 이 법적인 흐름이고 특히 법률에 보면 우리가 법률에서 성문법이 있고 불문법이 있죠. 성문법에 없는 내용은 불문법, 즉 판례로 하고 판례에 없는 내용은 뭐로 한다? 조리로 한다. 어? 따라서 법률과 계약과 조리 이거는 법적인 적용 범위죠. 그죠? 우리가 법적인 적용 범위를 포함하며 역시 판례를 보다 형식사 규정 법에 있는데 형식사는 법에 있는 대로 여기에 위험을 먼저 야기한 먼저 내가 위험을 야기했다면 빨리 내가 불을 질렀으면 불을 꺼야지. 선행 행위에 따른 의무도 포함된다. 18조에 나오죠. 먼저 선행 행위를 했다면 방지하라. 그래서 우리가 법계조 이 법계조는 다 법률적인 적용이죠. 법계조 선행 행위. 그래서 부작위범은 법계조성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법계조성. 원칙적으로 유법한 선행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유법한 선행행위에 대해서만 구조 의무를 인정하는데 예외적으로 내가 유법하게 뭘 했다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빨리 결과를 방지하도록 막아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교통사고는 모두 다 구조 의무가 있어요. 내가 잘했든 못했든 교통사고는 모두 다 구조 의무가 있다. 우리가 운전하다가 내가 신호 위반했든 신호 위반하지 않았든 사고가 났다면 상대방이 쓰러져 있다면 빨리 병원에 연락해서 구조할 의무가 있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적법한 선행행위를 한 경우에도 구조 의무가 있다. 내가 적법하든 위법하든 간에 모두 구조 의무가 있다는 뜻이에요. 다만 부작위에 의한 유기죄, 부작위 내가 하지 않았지만 예를 들면 아이가 스스로 길을 잃었는데 내가 어디 있는지 알아. 근데 냅두면 아이가 강에 빠져 죽을 수 있어. 냅둔 거야. 무서운 일이죠. 부작위한 유기죄예요. 유기죄. 자, 법률, 부작위한 유기죄, 법률, 계약. 법률 계약에 의한 보호 의무만 인정한다. 부작위한 유기죄는 하지 않은 유기죄는 법률과 계약상, 법률과 계약상의 보호 의무만 인정한다. 그러니까 절이라는 거는 어, 너무 포괄적으로 본 거죠. 유기죄만큼. 뭐냐면 유기한다는 거는 보호자로 한정되어 있거든요. 보호자로 한정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이 보고도 냅뒀다. 원래 절이는 이치에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사람이 죽어가는데 왜 보고 있었냐? 빨리 구해라 하고 이치에 맞게 가야 되는데 유기죄라는 그 특별 어떤 상황에 따라서 유기죄만큼은 법률과 계약에 의무가 있는 자만 한다. 이웃집 사람도 물론 구해주면 좋죠. 근데 책임까지는 지우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뺐다. 절이는 상식이잖아요. 그죠? 상식이고 이치에 맞는 거잖아요. 자, 각칙에서 우선의 원칙에 따라 여기 나오네요. 조리의 의무는 유기죄에서 인정하지 않는다. 너무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이치와 상식은 뺐습니다. 유기죄만큼은 법률과 계약상 책임 있는 자는 구해야 된다. 그런 의미죠. 볼게요. 부진정 부작위범, 세월호 사건. 부진정 부작위범의 자기 의무는 해야 되죠. 법적인 의무이죠. 그죠? 법계, 배 선장도 돈을 받고 운전할 때는 안전하게 데려다주는 의무가 있잖아요. 법적인 의무. 선장도 법계. 법적인 의무이므로 단순한 도덕상, 종교상의 의무는 포함되지 않으나 법적인 의무는 성문법, 법률적, 계약적, 조립, 불문법, 공법, 사법을 불문하고 법령, 법계, 법령, 법률행위, 법계, 선행위, 법계 조선, 선행행위로 일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신의 성실의 원칙, 신의 성실의 원칙은 신뢰 원칙이에요. 신뢰. 행정절차법 타조 2항, 국제기본법 18조에 나오죠. 신뢰 원칙. 사회 상규, 방금 말했죠. 조리가 상규, 상식, 혹은 조리상 자기 의무. 기재되는 경우에도 법적인 자기 의무가 있다. 지금 세월호 사건을 설명한 내용이 계속 반복이 나오죠. 자기범, 부작위법에는 진정부작위법, 육불, 부진정부작위법, 세월호 사건 이 내용 계속 반복이 나온 거죠. 자기 의무는 부진정부작위범의 자기 의무는 법계 조성이다. 법률적, 계약적, 조리적, 선행행위 이렇게 딱 못을 박으면 되겠죠. 부작위범을 부정한다. 어떤 내용이에요? 팔려볼까요? 모텔방에 투숙하여 담배를 피운 후 잿더리에 담배를 끄게 되었으나 담뱃불이 온전히 꺼졌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채 불이 붙기 쉬운 휴지를 잿더리에 버리고 잠을 잔 과실. 자, 담배를 피우고 잿더리에 담배를 끄게 되었으나 담뱃불이 꺼졌는지 확인하지 않고
불이 붙기 쉬운 휴지를 재떨이 던지고 잠을 잤어. 담뱃불이, 자, 담뱃불, 빨간 거 해놨죠. 휴지와 침대 시트에 옮겨 붙게함으로써 화재가 발생한 경우, 이 화재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선행행위로 발생한 이상 화재를 소화할 의무는, 자, 선행행위, 내가 휴지를 버렸고 담배꽁초를 버렸잖아요. 의무는 있다 할 것이나 내가 실수로 담배를 관리하지 않아서 불이 났기 때문에 중실화, 이걸 다치면 중과실치상죄가 되겠죠. 화재를 용이하게 소화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부작위에 의한 사람이 다쳤으면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상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볼게요. 담뱃불로 휴지와 침대 시트에 옮겨 붙었단 말이에요. 화재가 발생했어요. 이 화재가 중대한 과실이 있는 선행행위로 발생했단 말이에요. 너무 이제 불이 크게 났겠죠. 화재를 소화할 법률상의 의무는 있다 할 것이나 법률상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사람이 다쳤으면 중실화, 중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하죠. 이 불을 쉽게 끌 수는 없었어요. 불이 너무 많이 붙었기 때문에 쉽게 끌 수가 없어. 부작위에 의한 하지 않은 걸로 인한 현주 건조물 방화.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라는 것은 고의가 성립, 고의. 고의, 그러니까 남을 죽이기 위해서 현주, 집에 거주한 사람의 집에 불을 질러서 다치게 하는 것. 근데 하지 않은 걸로 이거를 성립하지 않잖아요. 그죠? 단지 중실화, 중과실치사만 되겠죠. 대법원은 의무는 인정되나 가능성은 부정된다. 가능성이었기 때문에 내가 직접 불을 질러 사람을 죽이려는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상은 안 되고 중실화, 중과실치사상죄만 성립한다. 이렇게 본 겁니다. 자, 형법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